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AMD CPU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7나노 젠2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데스크탑 CPU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나노 CPU를 가지고 아직까지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우리가 AMD의 7나노 CPU가 장착이 된 노트북을 만나볼 수 있나 많이 기다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AMD CPU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루머와 유출된 소식으로 좀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D마크 서버에 새로운 AMD CPU의 벤치마킹 점수가 등록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CPU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기사들은 또 AMD CPU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확정이다 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신제품 출시 정보를 같이 합쳐서 AMD CPU의 노트북 CPU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AMD CP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2020년에 이제 젠3 아키텍처, 7나노 플러스 공정으로 해서 젠3 아키텍처가 적용이 된 데스크탑 CPU군이 출시가 되고요. 노트북 CPU가 속해 있는 APU군들은 젠2 아키텍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7나노 젠2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APU가 출시가 되죠. 이런 로드맵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막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를 싹 깔끔하게 했으니까 로드맵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젠이라는 아키텍처로 14나노의 코드명 서밋 리치 라이젠 CPU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출시된 APU는 불도저 CPU의 기반이 되었던 공정을 개선한 엑스커베이터 아키텍처의 28나노로 그대로 출시가 되었었죠. 이때는 사실 데스크탑 CPU에만 몰두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젠 아키텍처를 좀 더 최적화해서 12나노로 젠 플러스 아키텍처인 피나클리치 라이젠 2000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PU에도 드디어 14나노가 적용이 된 레이븐 리치가 출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노트북 제조사들도 AMD APU를 사용한 노트북을 조금씩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7나노의 젠2 라이젠 300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피카소 시리즈의 APU는 아직 12나노의 젠 플러스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들의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는 7나노 플러스 공정의 젠3 아키텍처로 코드명 베르메르로 데스크탑 CPU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바일 CPU도 7나노의 젠2 아키텍처가 적용이 된 코드명 르누아르 APU가 출시가 됩니다. 지금 AMD의 경우는 홀수년도에는 새로운 공정을 출시를 하고 짝수년에는 전년도의 공정을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CPU를 출시하고 있어서 2020년에는 7나노 공정을 최적화하여 CPU 및 APU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홀수년에는 항상 새로운 공정을 출시를 하고 짝수년에는 그 공정을 조금 더 세밀화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스타일로 지금 CPU랑 APU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 어떤 게 있냐면 데스크탑 CPU를 출시를 해서 이게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해에 이거를 APU에 적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2019년 올해 출시됐던 젠2 아키텍처, 7나노 아키텍처를 그대로 APU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CPU 같은 경우에는 젠3, 7나노 플러스 공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였죠. 이제 실제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3500U, 그 다음에 3750H 이렇게 나오는 CPU들 같은 경우는 지금 12나노입니다. 7나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온다. 그리고 시장에서 AMD 전체에 좀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CPU도 같이 좀 인기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것들을 지금 막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판매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출시될 신제품들은
CPU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3000대 피카소 CPU와 르누아르 CPU를 한번 비교를 해서 표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카소 시리즈 APU 중에서 저전력 버전을 먼저 살펴보면 인텔의 i3, i5, i7처럼 R3, R5, R7으로 등급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200U, 3500U, 3700U로 모델명이 다 되어 있죠. 3200U의 경우는 베이스 클럭이 2.6GHz로 약간 높지만 부스트 클럭은 3.5GHz로 그리 높은 편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3500과 3700의 경우에는 베이스 클럭이 약간 낮고 부스트 클럭이 좀 더 올라가는 편이고요. 하이 퍼포먼스 버전을 살펴보면 R3는 없고요. R5, R7만 있습니다. R5는 3550H, R7은 3750H로 되어 있고요. 둘 다 4코어의 A3레드입니다. 클럭도 U 버전과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H 버전은 TDP가 35W로 전력이 높은 편이고요. U 버전은 TDP가 15W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르누아르 시리즈가 어떻게 출시가 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전력 U 버전부터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누아르 시리즈에서는 기존에 없던 R9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코어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3는 2개의 코어에 4개의 스레드, R5는 4개 코어에 8개의 스레드, R7은 6개 코어에 12개의 스레드, R9의 경우에는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클럭은 약간씩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R3, R5, R7의 경우에는 베이스 클럭은 실제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부스트 클럭은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버전을 한번 살펴보시면 피카소와 동일하게 R3는 없고요. R5, R7, R9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R5는 4550H, R7은 4750H, R9은 4950H로 출시가 될 거고요. U 버전은 TDP가 15W고요. H 버전은 TDP가 45W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예상치입니다. 그죠? 예상치지만 이제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클럭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공개가 되어 버렸고, 이제 뭐 코어 수라든지 이런 쪽도 이렇게 출시가 될 거라는 게 거의 뭐 루머에서 사실처럼 안착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클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은 변할 수 있어요. 신제품이 딱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품은 나와 봐야 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루머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제품의 출시는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대부분 제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때쯤 실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출시는 이제 아마도 CES에서 할 것 같아요. 2020년 1월에 열리는 이제 CES에서 제품 출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또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